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죠. 세모녀가 25살 남성에게 스토킹 당해서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게임 중 한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호감이 생겨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몇 차례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남성의 연락을 거부하자 남성이 돌변하여 피해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였는데요. 스토킹 끝에 피해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 동생까지 살해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세모녀 살인 사건은 스토킹에서 살해까지 이어진 잔혹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제정하였고 20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스토킹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 주변인에게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법에서 정한 스토킹 유형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두 번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네 번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다섯 번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적으로 만나자 또는 협박하면서 문자나 카톡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토킹이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스토킹했다면 3년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합의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스토킹한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킹을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스토킹을 당했는데 어떻게 스토킹 당한 거를 수사기관에 입증하지? 이렇게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CCTV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CCTV를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삭제하게 되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에 CCTV 증거 보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CCTV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한 결정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폭행 당한 거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CCTV 증거 보존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심사해서 CCTV를 보존해야 된다는 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 이렇게 결정문을 받으면 CCTV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잠정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나 이런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일명 잠정 조치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잠정 조치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두 번째, 피해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네 번째, 국가 경찰 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이렇게 법원에서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의 감정 조치를 스토킹하는 사람한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에는 그 연락한 스토킹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판결문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한테 더 이상 나를 접근하지 말라고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을 보시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청인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에 대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죠. 법원에서는 스토킹한 가해자에게 이처럼 접근하지 말라, 문자를 보내지 말라, 카톡하지 말라, 물론 전화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를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나 또는 수차례 문자나 카톡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한 통화 내역과 그 다음에 카톡도 많이 받았으면 카톡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폭행을 당했거나 상해를 입었으면 폭행당한 사진과 또는 주변의 진술서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았다면 같이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작은 피해로부터 큰 피해로 확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바로 경찰관한테 신고하셔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막상 형사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는지 또 어떻게 증거를 같이 제출하는지 또 경찰에 가서 어떻게 내가 진술할지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변호사하고 동행해서 경찰 조사도 같이 받으시고 자신이 억울함을 꼭 나타낼 수 있도록 고소장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이 억울하고 괴로운 점을 같이 동행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 변호사입니다.